자, 그럼 지금부터 더 따뜻한 약자와의 동행 오세훈 후보님의 공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미리 설명을 조금 드린 대로 이제 약자동행 시즌2가 앞으로 4년 동안 시작됩니다. 그 바탕에는 3년 정도 매우 공을 들여서 시행했던 디딤돌 소득 시범사업이 바탕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디딤돌 사업은 그동안에 아주 성공적인 성과를 내면서 아주 정교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에스테로 디플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시죠. 이 소득보장 실험을 전 세계적으로 수십 군데 도시에서 시행을 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분이 디딤돌 소득 실험 결과를 접하고 서울시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내가 설계를 했어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 같은 이런 발전된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발전된 도시에서는 이런 디딤돌 소득과 같이 설계된 소득보장 제도가 가장 실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설계해도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면 정말 극찬의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결과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4년 동안은 바로 이러한 디딤돌 소득 첫 3년 동안의 소득보장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수혜자 폭을 좀 더 넓혀가겠다는 게 제 공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대표적으로 몇 분이 참석하셨던 가족 돌봄 청년이 있는 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달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이 또 있는데 이 가족 돌봄 청년 가정은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 한 1000가구, 그 다음에 청년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경우 한 7700가구, 그 다음에 발달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은 한 9000가구가 넘습니다. 다 이런 혜택을 드리면 좋겠지만 일단 1단계로 그 중에서 1000가구를 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그리고 자산 기준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설정을 해서 소득 지원은 2년 동안 매월 8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를 1000가구에 지원을 드립니다. 자산 형성까지도 돕습니다. 수급기간 2년 동안은 기본으로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수급 종료 후에 2년 정도를 본인 선택 여하에 따라서는 매칭을 해가지고 본인이 저축하는 데 서울시가 매칭을 해서 도와드림으로써 4년 동안 2천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연계 서비스는 서울시의 돌봄이나 교육, 일자리, 보건, 생활 서비스 등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이 밑에 적시해 놓은 것은 디딤돌 소득 1단계 성과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수치입니다. 자활 성공률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들 탈수급률이라고 합니다. 10가구 중에 1가구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 단계에서 탈피했습니다. 이거는 뭐 복지 시범사업에서 아주 획기적인 수치라고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10가정 중에 1가정이 탈수급을 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디딤돌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하면 기초수급자의 경우에 열심히 일을 하면 오히려 기초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할 기회가 와도 망설이게 되고 일하는 것을 회피하게 되고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숨어서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있는 제도였는데 이런 부작용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보장 실험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가구 중에 1가구가 탈수급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근로소득 증가 가구가 한 33%,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요. 이건 뭐 당연하겠죠. 지원도 드리게 되고 또 근로의욕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상실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설정해서 그 절반을 부족분의 절반을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근로의욕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그런 설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디딤돌 소득 이제 시즌2가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대상으로 오늘 이 3가지 대상을 선정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그 장점을 살려나갈 수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구들을 발굴을 해서
대상을 점차 넓혀가겠다는 게 저희들의 지금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서울런의 성과를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론은 21년도에 첫 도입해서 지금은 약 3만 7천 명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서울론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워낙 성공적이기 때문에 지자체 중에 7곳, 충청북도, 그 다음에 강원도의 평창, 또 뭐 김포, 인천, 태백, 예천, 영암 등 전국으로 이게 벤치마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성과는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그럴 수밖에요. 뭐 누구라도 듣고 싶어하는 강남의 소위 말하는 초인류 학원이죠. 일타 강사들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들을 수 있는데 거기에 교재대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이 교재대를 또 서울시가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1대1로 멘토를 붙이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과목별로 조금 뒤처진 이런 과목들을 학생들 스스로 학습 욕구를 자극해가면서 보충 수업을 받는 셈이 되는데 이 성과가 지금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서 사교육비 감소된 가구가 52.4%고 월 평균 35만 원씩 사교육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왜 공교육으로 해결될 것을 사교육으로 하느냐 이런 비판론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비판이 모두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게 분명히 입증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학생들에게만 정책 대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전체 소득계층 70% 이하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초, 중, 고 전체 소득하기 70%까지 하고 EBS 및 교육 전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고품질 인강을 듣게 될 수 있고 교재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서울론이 진화, 발전해서 진로 특강이나 인문 소양 강좌 등 심층적인 수업까지 병행되고 있고 맞춤 공부법, 진로, 진학 상담을 위한 대학원생의 매칭,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대1 멘토링, 코칭, 이 멘토링과 코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학습 성취도가 빠른 속도로 높아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요즘에 AI 학습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는데 이 방법론도 동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른바 무너진 계층 이용사다리를 교육으로부터 복원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이것은 이제 종합적으로 약자 동행 정책을 발표하는 마당이니까 그동안에 발표했던 양육과 간병사 이중 돌봄가구 이건 엊그저께 발표했죠. 그리고 외로움 없는 서울이 또 굉장히 서울시가 공들여서 론칭을 해서 뭐 BBC도 그렇고 며칠 전에 뉴욕타임즈도 여기에 대한 기사를 실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 언론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 건강도 중요한데 이 마음 건강, 특히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도시인들의 이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마음 편의점을 네 군데에서 이제 25개 자치구로 확산시킨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심야 근로청년의 안심 동행 같은 것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숙인들과 쪽방 주민의 다시서기 프로젝트라는 게 이 동행식당이나 옹기창고, 동행스토어, 그리고 희망의 문화 이런 패키지 접근법을 통해서 다시 생애 의욕을 느끼고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재활 의지를 보이는 분들께는 공공 일자리를 제공함과 아울러서 이제 좀 더 진도가 나가게 되면 일자리로까지 연계가 돼서 며칠 전에 만났던 김점수 씨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일하는 날이라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의류회사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벌써 1년째 이제 완전히 정상적인 직장 생활로 돌아오신 사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늘 아까 박기엽 씨하고 두 분 이런 사례처럼 이 희망의 문화 코스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감을 갖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다가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완전히 그동안 잊었던 자아를 되찾고 자존감을 되찾고 그리고 새롭게 일자리에 도전하는 이런 정말 우리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는 매우 큰 보람이 느껴지는 그런 정책인데요.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더 따뜻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의 바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오늘 발표 내용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네.